16. 우익에서 좌익까지 군의 전선을 쭉 한번 돌아보고 난 안드레이 공작은 당직 영관의 말에 의하면 싸움터가 단번에 굽어 보인다는 포병 중대를 향해 올라갔다. 여기서 그는 말을 내려 앞쪽 차를 떼낸 네 문의 대포 가운데 맨 끝의 포 가까이에서 멈추었다. 포 앞에는 보초인 포수가 거닐고 있었다. 그는 장교 앞에서 부동 자세를 취하려 했으나 안드레이 공작의 지시에 따라 또다시 규칙 바른 지루한 걸음을 되풀이하기 시작했다. 또 포 뒤쪽에는 앞쪽 차가 놓여 있고 또 그 뒤에는 말을 매는 말뚝과 포수들이 사용하는 장작 더미가 있었다. 맨 가장자리의 대포에서 멀지 않은 오른쪽에 나뭇가지로 엮어 꾸민 새 움막이 있고 그 안에서 장교들의 활발한 이야기 소리가 들려왔다. 확실히 이 포병 중대에서는 러시아군 전부와 적군의 배치가 대부분 전개되어 보였다. 포대의 정면 언덕 위에는 센그라벤 마을이 보이고 그 오른쪽과 왼쪽 세 군데에 프랑스군의 집단이 점재해 있는 것이 모닥불의 푸른 연기 속을 통해서 구별되었다. 그러나 프랑스군의 대부분은 마을의 중앙부와 산 뒤에 있는 것 같았다. 마을 왼쪽 연기 속에 있는 것은 무엇인가 포병대 같았지만 육안으로는 잘 식별할 수 없었다. 아군의 우익은 프랑스군의 진지 위에 솟아있는 상당히 가파른 고지에 위치해 있었다. 이 고지에 보병대가 포진하고 있었고 그 맨 가장자리에는 용기병이 자리 잡고 있었다. 지금 안드레이 공작이 서서 진형을 관찰하고 있는 뚜신의 중대를 포함하는 중앙부는 가장 가파르게 경사져 있는 곳이고 우군과 센그라벤 마을을 분개하는 계우를 향하여 비탈진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었다. 왼쪽에 포진하고 있는 아군은 숲에 접하고 있었고 거기에서는 장작을 떼는 보병의 모닥불이 연기를 내고 있었다. 프랑스 군의 산병선은 아군 것보다 넓었으므로 적이 손쉽게 아군의 양익을 우회할 수 있다는 것은 명백한 일이었다. 또한 아군 진지 뒤에는 험한 깊은 골짜기가 있어 거기를 포병과 기병이 퇴각하기란 어려운 일이었다. 안드레이 공작은 포신의 팔꿈치를 세우면서 수첩을 꺼내 참고삼아 군의 포진도를 그리기 시작했다. 그는 바그라치온에게 보고할 작정으로 두 군데의 연필로 표를 해두었다. 그는 첫째로 모든 포병대를 중앙에다 집중시키고 둘째로 기병들을 후방으로 저 골짜기의 저쪽으로 이동시켜야겠다고 생각했다. 안드레이 공작은 언제나 총사령관 옆에 있으면서 대집단의 행동이며 일반 작전에 주의하고 또 늘 전투의 역사적 기술을 연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절박한 이 사태에 대해서도 자연히 대체적인 움직임밖에 머리에 떠오르지 않았던 것이다. 그의 머리에는 다음과 같은 커다란 우연만이 떠올랐다. 만약 적이 우익에 대해서 공격을 시도한다면 하고 그는 혼자 말을 했다. 키예프 척탄대와 뾰돌리스키 추격대는 중앙의 예비군이 도착할 때까지 자기 진지를 보지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한 경우 용기병은 적의 측면을 습격해서 적을 퇴각시킬 수가 있다. 만약 중앙부가 공격을 받을 경우에는 이 고지에 중앙부의 포병대를 배치하고 그 엄호하에 좌익을 집결하여 사다리꼴의 진형으로 골짜기까지 후퇴한다.
그는 혼자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었다. 흔히 있는 일이지만 그가 이 중대에서 포신 옆에 서 있는 동안 내내 움막 안에서 장교들이 이야기하는 목소리의 울림이 그칠 사이 없이 들리고 있었으나 그는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한마디도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자 갑자기 움막에서 새어나오는 목소리의 울림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의 목소리가 진지한 의조로 그의 고막을 때렸으므로 그는 저도 모르게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렇지 않아 여보게 어딘가 안드레이 공작의 귀에 익은 듯한 기분 좋은 목소리가 말했다. 나는 말이야 죽어서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으면 우리들 가운데 어느 누구 한 사람이라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 여보게. 다른 한 사람의 더 젊은 목소리가 그것을 가로막았다. 두려워하건 두려워하지 않건 마찬가지야. 어차피 빠져나가지 못할 바에는. 그렇지만 널 두려워하고 있지 않은가? 자네들 같은 학자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 하고 세 번째의 남성적인 목소리가 두 사람을 가로막고 말했다. 정말 자네들 포병 장교들은 지나친 학자님이야. 그것은 보드카와 안주를 늘 가지고 다닐 수 있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고 남성적인 목소리의 소유자, 보병 장교인 듯한 웃기 시작했다. 널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은 하고 첫 번째의 귀에 익은 목소리가 말을 이었다. 모르니까 두려운 거야. 바로 그거야. 아무리 영혼이 승천한다느니 어쩐다는다니 하고 짓거려 보았댔자 하늘이니 하는 건 없고 단지 대기가 있을 뿐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거든. 또다시 남성적인 목소리가 포병 장교를 가로막았다. 여보게 자네 그 약초주라도 좀 대접해봐. 뚜신 하고 그는 말했다. 아, 그는 구두를 신지 않고 주보에 있던 대위로군. 이 철학론을 늘어놓고 있던 기분 좋은 목소리의 소유자를 알아채고 안드레이 공작은 만족한 기분으로 그렇게 생각했다. 약초주도 좋지만 하고 뚜시는 말했다. 하여튼 내세를 이해한다는 것은 그는 미처 다 말을 끝맺지 못했다. 이때 공중에서 윙하고 울리는 괴음이 들렸던 것이다. 차츰차츰 가깝게 더욱더 빠르고 크게 더욱더 크고 빠르게 포탄은 마치 필요한 것을 미처 못다 이야기한 것 같이 초자연적인 힘으로 흙연기를 튀기면서 병사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떨어져 장렬했다. 대지는 마치 이 무서운 타격에 외마디 소리를 지르는 것 같았다. 그 찰나 움막 안에서 맨 먼저 몸집이 작은 뚜신이 파이프를 옆으로 문 채 뛰어나왔다. 선량하고 영리한 듯한 그의 얼굴은 약간 파랗게 질려 있었다. 이어 남성적인 목소리의 소유자인 보병 장교가 뛰어나와 단추를 끼면서 다름질하여 자기 중대 쪽으로 뛰어갔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